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AWS 스타트업 이코시스템 팀 김우진 프린시플입니다. 이번이 이제 세 번째 하는 패널 토크인데요. 3년 전부터 좀 진행을 해왔고 처음 두 번은 그때 그 코비드 상황이어서 코비드를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잘 대처한 회사들, 그리고 또 코비드 속에서 좀 기회를 찾은 그런 회사들을 좀 초대했었습니다. 네, 이번 패널 토크를 준비하면서는 그 엔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 성장을 계속 이어갈 그런 테마를 잡고 싶었고, 그래서 메타버스로 정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로 테마를 정하고 이제 어떤 대표님들을, 어떤 회사들을 이렇게 무대에 올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메타버스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때 입고 있었던 청바지인데, 청바지를 보고 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1848년 그 캘리포니아에 골드 러시가 있었습니다. 이때 농부들이 농사를 멈추고 다 광산에 금을 캐러 갔어요. 네. 그리고 그때 찍은 사진인데 다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산 그리고 그 금 붐이 있을 때 그 금을 파는 사람만 돈을 번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바이스 청바지, 이 리바이스 파운더가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청바지는 우리 지금도 입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큰 산업이 됐죠. 그래서 오늘 좀 모신 회사들은 메타버스 세계가 다가오면서 계속 성장할, 그리고 보시면 제일 제페토가 제일 저희가 알고 있을 텐데 제페토가 나왔고, 그리고 또 SK에서 이플랜드가 나왔죠. 그리고 뭐 한컴에서 싸이랜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다 광산이 하나씩 늘어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늘어날 때마다 이 회사들은 계속 성장을 좀 이어가고 여러분한테 지금은 좀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메타버스 세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왔을 때 여러분이 모두가 알고 있을 좀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좋은 비유였나요, 대표님?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우리 대표님들이 어떤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약간의 파운딩 스토리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쪽에서 시작할 것 같지만 좀 먼 데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일원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우디올랩 오디오 기술 회사이고, 특히 오늘 얘기처럼 메타버스 오디오 시장의 표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가우디올랩의 오연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앞에 오프닝을 저렇게 준비하신 줄 모르긴 했는데 다행히 제가 청바지를 입고 있네요. 아마 가나다 순으로 가우디올랩 제일 먼저 소개 요청 주신 것 같은데요. 가우디올랩은 그 지금 우리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기 전에 가상현실 시장을 이제 개척했던 게 2014년에 지금은 메타라고 부르는 이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2조 원 넘게 인수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 2014년에 마침 지금 저희 회사의 코파운더랑 제가 표준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 표준 오디오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헤드폰으로 입체 음향을 만드는 기술이 표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술을 저희가 제안한 기술이 마침 채택이 됐는데, 그 시점에 그 뉴스를 보면서 이거는 표준으로 끝내지 않고 한번 시장을 만들어 보자. VR이라는 시장, 가상현실이라는 시장에서 오디오 기술을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VR 가상현실 시장이 사실 혹독한 겨울이 있었죠. 긴 이제 침체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을 다행히 가우디올랩은 잘 이겨내고 다시 지금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열려가는 시장에서 오디오 기술을 그 시장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메타버스에 갑자기 오디오가 웬말, 소리가 웬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이따가 다음 질문들 나오면은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라이폴리곤 대표 황재식입니다. 네, 저희 트라이폴리곤은 그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를 위한 3D 모델링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은 제가 게임 개발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 엔진을 좀 개발을 하다가 제가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게임 개발, 그러니까 메타버스 이전의 게임 개발에 필요한 기술 중에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3D 에셋을, 그러니까 뭐 아바타라든지 캐릭터, 그 다음에 뭐 여러 배경 오브젝트들을 만들어서 게임상에 올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로직을 넣어서 게임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런 게임의 전반적인 기술들이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어떤 게임 개발을 이제 일반인들도 누구나 이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손쉽게 3D 모델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유니티 기반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전 세계 개발자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출시한 유모델러를 사용을 해서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앞서 저희 그 사회자님이 그 저희 소개해 주신 제페토나 이프랜드 혹은 로블록스 등의 이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분들도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또 이따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방에 사업 개발을 하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직방에 가상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소마라는 이제 사업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소마라는 것은 이제 직방에서 만든 자체 어쩌면 처음에 이제 가상 오피스에 시작해서 이제는 이제 비즈니스 디스트릭트까지 확장해 나가는 저희만의 이제 사업 그 비즈니스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이제 개발하게 된 계기는 사실 뭔가 이거를 서비스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작년에 이제 한창 코로나가 좀 심할 때 좀 자체적으로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뭐 줌콜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뭔가 실질적인 오피스 나가는 것처럼 그런 좀 서로 간의 소통이나 그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면서 거기에서의 좀 그 구성원 간의 그 단절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단절이 이루어지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올라가다 보니 거기에도 이제 업무 효율성에도 그게 좀 효과가 좀 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뭐 겟더타운이라는 것도 써보고 여러 가지를 도입하다가 저에게 딱 맞는 게 없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 소마 전에 이제 메타폴리스라는 이 가명으로 이제 저희가 이걸 베타 테스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실제 사무실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아예 그냥 작년 6월달에 저희 직방이 갖고 있던 강남에 있는 오피스를 다 없애버리고 저희는 아예 이 메타폴리스, 이제는 소마가 된 그 서비스로 이 오피스를 다 이전을 해버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상 오피스 시작을 하다가 이게 좀 너무 좋은 것 같다, 세상에 좀 알리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 개발을 시작하면서 이걸 좀 준비하게 됐고요. 네,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사항들 저도 조금 잠시 뒤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보시니까 다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원하는 좋은 음질, 그리고 컨텐트 크리에이션,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버추얼 워크, 퓨처 오브 워크가 다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메타버스의 장점이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이제 본 글로벌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넷스트라이즈의 팀이기도 한데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경쟁 상황이 어떠신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황 대표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3D 모델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전문가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오토데스크의 3D 맥스나 마야, 아니면 이제 오픈 소스의 블렌더 등이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분들도 이제 그런 전문가 툴을 지금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자신의 메타버스의 월드나 아이템을 이제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거나 이제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제페토의 경우도 그 가이드 문서를 보면은 거기에 그 마야에 대한 어떤 가이드 문서가 있는데 그걸 일반인들이 보면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높은 그 3D 데이터 제작 문턱을 저희가 지금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채택한 플랫폼이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라서
그 유니티를 사용해서 게임 콘텐츠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런 소프트웨어를 또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에셋을 만들고 파일을 추출해서 유니티로 가져와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번거로운 과정이 좀 존재를 하는데, 저희의 어떤 기술은 유니티 내에서 바로 3D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니티에 한번 익숙해지면 3D 모델링까지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용 소프트웨어와 크게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그런 초보자분들, 대부분의 3D 그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그 3D 모델링을 좀 처음 하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케치 기반의 스마트 모델링도 구현을 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3D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런 어떤 배경이나 어떤 이제 월드의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3D 모델링 툴에서는 그런 어떤 하이엔드 콘텐츠, 이제 옷이라든지 아이템 등도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넣어서 만들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저희가 이미 지금 시장을 지금 유니티 쪽에서는 저희가 그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창작자를 위한 3D 모델링 툴에서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서비스화도 고도화시키고 해서 더욱더 경쟁력을 높여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페토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 유저들이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툴이 꼭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확장성이 되게 보이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태영님. 예. 네, 이 순서가 랜덤이라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 다들 이제 엔데믹으로 들어오면서 좀 그 뭐 메타버스 쪽뿐만 아니라 사실 좀 HR적으로 뭔가 근무 형태에 따른 좀 그런 논쟁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퓨처 워크라고 그런 테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점점 커지고 있냐면은 뭐 많은 회사들에서는 Head of Future of Work, Future of Work 뭐 디비전 이렇게 아예 그냥 퓨처 워크를 고민하는 내부에서 그런 좀 아예 사업부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Head of Remote나 리모트 워크 하는 팀, 그래서 어떻게 리모트 워크를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지에 대한 뭐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아지고 회사들에서 그런 포지션들이 만들어가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이런 근무 형태나 어떻게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일하는 것에 대한 그런 솔루션들도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제 소마라는 것은 좀 이제 메타버스 기반, 3D 기반으로 실제 환경을 좀 최대한 구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옮겨 놔가지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일하는 장소만 바꾸는 거를 좀 저희는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솔루션들은 이제 뭐 메타버스라고 칭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2D 사진 위에 조그만 아이콘이 움직여 다니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혹은 아예 그냥 뭐 다들 알고 계시던 제가 앞전에 이제 언급드렸던 겟더 같은 것들도 버추얼 오피스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서비스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직방처럼 뾰족하게 이 메타버스 자체를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업무 목적으로 만드는 곳은 사실 없어요. 대부분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다른 것들보다는 좀 경쟁력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클라이언트로 맨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오피스를 없애버리고 저희는 직접적으로 여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맨날 사용하면서 실제 업무 환경처럼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느끼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적용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한 20여 개의 회사들이 지금 베타로 지금 들어와 있어가지고 다양한 뭐 대기업에서부터 작은 스타트업까지 좀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서 저에게 이제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직방에서 일하는 방식은 이거지만 다른 회사들에서는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회사는 이렇게 일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많이 도입을 하면서 이게 조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조금 그 뾰족성이랑 그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여기에서 시장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은 메타버스 사업 많이 하고 있지만 뭔가 이런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로 목표로 하고 하는 곳들은 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한 가지는 이제 포텐셜 고객 입장에서는 직방의 그 소마의 가장 큰 경쟁력은 직방이 필요해서 만들었고 직방이 쓰면서 개선을 시켰고, 그런 부분이 되게 경쟁력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또 아마존에서 나왔으니까 아마존 얘기를 좀 하자면 아마존의 AWS도 원래 아마존.com에서 쓰던 그런 인프라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쉐어링하는 그런 모델로 만든 겁니다. AWS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유사점이 좀 보였습니다. 네. AWS처럼 되겠습니다. 네.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저 답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짠 거 아니고요. 네, 가우디올랩의 글로벌 경쟁력이 질문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 소개 때 가우디올랩이 이제 국제 표준 채택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표준이 가상현실 혹은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그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열렸던 이를테면 이제 올림픽에서 저희가 금메달을 딴 셈이에요. 그래서 뭐 동메달 따고 2등, 3등 했던 회사들이 뭐 여러분들 아시는 퀄컴이라든지 뭐 화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랑 경쟁해서 저희가 금메달을 땄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체전이 아니고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회사,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출발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시장을 저희가 표준이 되고 독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독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도 이 시장에 오디오를 연구하고 했던 플레이어들이 전 세계에 되게 희귀해요. 오디오를 전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희귀한데 그래서 인재를 독점하면 사람을 독점하면 이 시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전략을 세웠고 그 이후에 이제 인재를 열심히 영입을 하는데 집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음향공학 박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 8분 있는데요. 잘 아시는 글로벌 회사인 삼성전자의 그 음향 박사가 7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오디오 전문가를 가장 많이 보유하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혹독한 VR 겨울 시절이 오면서 전 세계 이제 저희 가우디올랩 같은 회사들이 그 시기에 그 몇 개의 회사들이 생겼었는데 그 회사들이 사실 다 지금은 문 닫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겨울을 이겨낸 덕분에 이제 무풍지대가 온 것이고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거면 지역에서 1등을 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저희는 기술을 그런 플랫폼에 공급을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1등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뭐 동네 1등을 하는 걸로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전 세계의 기준으로 그 전 세계 어떤 플레이하는 그런 어떤 경쟁 구도나 아니면 그 플랫폼들의 어떤 진행 사항들을 기준으로 저희의 기술들을 쌓아나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상태를 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쭉 들어보니까 또 여기 앉아 계신 그 회사들이 다 글로벌 넘버원 포텐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교육,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이 다 많이 바뀔 거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도에 있어서는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뭐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다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또 고객들의 수요를 보면서 그 해당 분야에서 메타버스의 그런 진화 속도는 좀 어떻게 체감이 되는지. 세 번째 질문이니까 태영님. 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지금 특히 이제 업무 관련돼서는 이제 퓨처 오브 워크라는 그런 테마로 좀 많이 이야기가 오가면서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 아직은 좀 세워지지 않는 상황이고 뭐 풀 리모트를 가야 될지 하이브리드로 가야 될지 어떤 회사들은 백투 오피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뭐 국내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특히 해외에서는 뭐 백투 오피스를 시켰더니 뭐 단체로 다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헤드 오브 AI가 백투오피스 발표 나자마자 저는 그러면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회사들이 굉장히 좀 고민의 지금 시간을 지금 모두 갖고 있어요. 뭐가 정답일지 그래서 풀 리모트를 가야 될지 하이브리드를 가야 될지 백투오피스를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이런 특히 이 분야에서의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많은 사람들이 점점 솔루션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미들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뭔가 다 같이 있지 않더라도 다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뭐 베타 테스터로 입주자들 들어오고 실제 지금은 뭐 약간 하이브리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고 정말 오피스 없애고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그냥 풀 리모트로 일을 하면서 사무실 두고 저희 솔루션도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그걸 보면서 확실히
받아들이는 것들은 빨리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확실히 고민이 되는 것 같다. 왜냐면 워낙 새로운 거다 보니까 이게 적응하는 것도 좀 문제고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확실히 점점 빠르게 이 메타버스에 대한 그 특히 업무의 테마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그 가능성이나 포텐셜을 점점 보기 시작하는 것 같고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보면은 관심사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보다 있습니다. 네. 특히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아까 말씀하신 애플이나 그러면은 뭐 워낙 인재 싸움이니까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또 뭐 카운터 메저를 가져가야 되니까 직방도 한번 보고 있지 않을까, 소마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원은 네. 일단 먼저 그 페이스북 메타가 그 이런 얘기 메타의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미래는 사람이 만든다라는 그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메타버스 세상이 언제 오냐? 우리가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강제로 그 니즈를 우리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연결되고 싶고 접속되고 싶고 저는 메타버스라는 방향성은 우리 인간 욕구 멀리 있는 사람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 우리 욕구의 진화 과정 끝에 메타버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은 반드시 옵니다. 가는 길은 명확한데요. 다만 이제 언제 오냐가 항상 질문이겠죠. 저희 같은 이제 작은 스타트업은 이게 내년에 온다 혹은 10년 후에 온다 이거를 그거에 따라서 이제 회사가 살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저희는 앞서도 소개드린 것처럼 VR 시장의 겨울 동안에 이게 너무 일찍 가서 먼저 가 있는다고 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목적지 메타버스라는 세상은 부산이라고 치면 부산을 우리가 고속도로로 갈 거냐 국도로 갈 거냐 고속도로로 여행지를 간다고 하면 다른 거 안 보고 그 방향으로만 가는 거겠죠. 처음에 저희의 전략은 그런 것이었는데 가도 부산이 안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이제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우고 있는 전략은 국도로 가자. 가는 길에 맛집 있으면 들려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관광지 있으면 구경하면서 가자. 즉 지금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메타버스 세상의 그 방향으로 가자라는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직방이나 이런 회사들의 어떤 건투에 대해서 항상 응원을 드리면서 저희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오늘 패널 준비를 하면서 사전 미팅을 했을 때 말씀해 주신 그런 프로젝트들을 들어보면 정말 재밌는 것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조립이 돼서 또 부산이라는 목적지에도 도착하게 되는 거고 또 좋은 프로덕트들을 저희는 중간중간에 또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황 대표님. 저는 이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저희가 솔루션을 만든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메타버스의 어떤 유저들이 만들 수 있는 유저들이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게 저는 이제 어떤 좀 세 단계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30년 전에는 이제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문가들만 만들 수 있는 영역이었고 지금처럼 이제 뭐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엔진이 이제 거의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있어도 이제 자체적으로 인하우스 엔진을 다 만들어서 다 이제 게임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게임 개발이라고 하면은 그런 기술에 대한 A부터 G까지 다 만들어서 게임을 내는 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거기서 이제 유니티라는 그 엔진이 이제 크게 성장하면서 이제 게임이 좀 더 게임이라는 어떤 실시간 콘텐츠를 만드는 게 더 대중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디 게임 개발자들도 이제 1인 개발자들도 이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그런 시대가 거의 한 10년 가량 저희가 지속됐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어떤 그 좀 더 이제 작은 집단에서도 게임을 만들 수 있고 실시간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온라인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서버를 붙이고 이제 DB를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로블록스가 등장하고 이제 제페토가 이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제 이런 어떤 플랫폼들이 그런 어떤 서버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고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온라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게 됐어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니티 등장이 이은 어떤 또 하나의 어떤 더 게임뿐만 아니라 실시간 콘텐츠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큰 변혁의 어떤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그 로블록스나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만 배우면 그 스크립트만 가지고도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3D 리소스를 만들기에는 아직 이제 여전히 전문가용 툴을 써야 되니까 맥스, 마야, 블렌더 같은 전문가용 소프트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인데,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이제 그 일반 사람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어떤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어떤 니즈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어떤 검증은 많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서 활동할 어떤 사람 유저들의 풀은 더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G세대, 이제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10대 이전에 10대 그리고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하는 그 이전 세대들은 처음부터 그런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에 노출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디지털 콘텐츠 만든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저는 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그 메타버스가 저희한테 더 다가오는 거는 이제 점점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흐름도 이제 더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그 더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기존에 저희가 그 활동했던 그런 커뮤니티 활동들이 이런 메타버스로 많이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어린 세대들로부터 더 그런 교체가 더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좀 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관련 뉴스를 보면은 좀 재미있는 이벤트는 게임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안에서의 그런 메타버스의 속도는 더 좀 빠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지금 이제 세 문제를 좀 드렸고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질문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그 한 분 한 분 패널 토크 준비하면서 미팅을 했을 때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 질문은 여기 계신 분들이 들었을 때 좀 놀랄만한 팩트 또는 뭐 어떤 에피소드, 그거를 오 대표님부터. 예. 네, 너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걸로. 맞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네, 재밌는 얘기들 많이 있는데요. 근데 서두에 제가 그 가우디올랩 왜 오디오가 메타버스에서 필요하니라는 질문 이따가 그 설명드릴 거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 그 우리가 가상 공간, 내가 현실과 가상이 구분되지 않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감이 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오감 중에서 사실 이 시각과 청각만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술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원격의 상대방인 뉴욕에 있는 나의 뭐 친구 혹은 애인, 뭐 부모님이 마치 이 방에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건 소리가 그럴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경험은 사실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사실 여기서 나지 이 가상 공간에서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인 거고요. 그리고 그 기술들을 가지고 세계를 이제 잡기 위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추진을 했었던 곳이 그 헐리우드에 가서 컨텐츠를 잡자. 컨텐츠를 잡으면 컨텐츠로부터 플랫폼으로, 플랫폼에서 디바이스로 갈 수 있으니까 컨텐츠를 장악해야지라고 헐리우드로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에는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희가 가서 현지에 있는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그런 플레이를 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겨울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고민을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던 동안에 다행히도 그리고 매우 즐겁게도 한류 콘텐츠가 엄청나게 떴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BTS가 그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뉴스가 뉴욕 타임스니 BBC에서 보도되는 모습을 보면, 예전이면 헐리우드 스타나 가능했던 얘기가 바로 지금 앞에 있는 거죠. BTS는 지금 한남동에 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헐리우드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글로벌 컨텐츠를 가져가는, 즉 이제 한국이 헐리우드다라는 거가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우디올랩이 한국에 물리적으로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잘 만든다라는 것이 세계에서 통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효과를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 미팅 때 나왔던 얘기처럼
네, 한국이 할리우드다 그 말이 너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황 대표님. 네. 아 예. 그 뭔가 이 메타버스 이제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죠. 이쪽이 정말 대단한가? 뭔가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정말 여기에서 정말 대단한 어떤 그 성과를 얻은 어떤 그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제공을 하면 좀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그런 거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페토에는 이제 렌지님이라는 크리에이터 분이 있는데 뭐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이제 매출을 올린다고 하고 자기 이제 의상을 만들어서 그분은 얼마 전에 렌지드라는 회사를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이제 그 제페토 네이버 제트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 로블록스 게임만 만드는 거 가지고 이제 2천만 달러 최근에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스파셜이라는 이제 뮤직 게임을 만드는 회사도 등장을 하고 있고 이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로블록스에서 뭐 1억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어떤 크리에이터 분들도 300명 이상 되고 이제 되게 좀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매출이 이제 3천억 원 이상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장은 이제 3D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유튜브에서 이쪽으로 이제 더 확산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순 이제 그 영상을 찍고 그런 거 이상으로 이제 자기가 직접 스크립팅을 하고 이제 그런 3D 에셋을 만들어서 올려서 이제 서로 인터랙티브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그런 어떤 그런 매체들도 이런 어떤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를 더 이제 부각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제 누가 실제로 돈을 벌고 또 투자를 받고 또 대표님 다시 한번 투자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또 그러니까 에코노미가 또 크는 거죠. 그죠? 네, 에코노미가 크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제가 그 전 직장이 코워킹 스페이스 위워크라는 곳에서 저는 커뮤니티 매니저로 일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인데 재밌게도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근무하는 형식에서 완전 정반대인 완전 원격 근무하는 이 환경으로 오게 됐는데 위워크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저희 소마가 지금 설계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저희는 이제 저희 뭐 오피스처럼 돼 있어가지고 앉아 있으면 함께 있는 사람들과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이제 옆 부서에 뭔가 문의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땐 그냥 일어나서 그 부서가 있는 실제 오피스처럼 테이블로 가가지고 저기요 누구님 하면서 바로 말 걸면은 바로 대화할 수 있고 이런 형식이에요. 혹은 저희가 이제 오피스다 보니까 걸어 다니다 보면은 이제 서로 지나가다가 마주치거든요. 그럼 안녕하세요.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하면서 대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제 될 수 있게끔 플로우를 만들어 놔가지고 되게 대화가 많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좀 그냥 회사 문화 자체가 메신저 쓰는 것보다 그냥 직접 가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문화로 이제 변해갔어요. 이걸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좀 낮아가지고 누군가 대화하는 게 메신저 보내고 뭐 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능할 때 뭐 줌 링크 보내가지고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뭐 대화하고 이런 뭔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높잖아요. 한번 대화하기 위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꽤 뭔가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뭔가 즉흥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되니까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는 일화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튜토리얼이나 이런 유저 가이드 같은 거 콘텐츠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번역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막 같은 거 넣어야 되니까 저희가 기본 영어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드 다니다가 저희 입주자 중에 그 번역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다니다가 마주쳐가지고 그거 혹시 그거 하는 회사 아닌가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필요한데 미팅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날 바로 미팅 그 소마 내에서 잡아가지고 미팅 진행하고 나중에 또 다시 만나서 소마 내에서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뭐 모듈 사인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계약 체결해서 모든 그런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다 그냥 이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것은 저희가 지나가면서 마주치지 않았다면은 그 업체와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어떻게 보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직접 다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어내는
있는 그런 재밌는 현상이 좀 있었어요. 네. 그 메타버스 상에서도 세렌디피티가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그냥 굉장히 재밌네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오신 회사들이 앞두고 있는 그런 성장을 생각해 보면 또 많은 또 채용이 또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또뭐 학생분도 계시고 좀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이 아이템을 보니까 정말 뭐 조인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 이 산업에서 좀 바라는 인재상 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지 그거를 황재식 대표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그 제가 실은 이제 1인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 회사의 그 대표 제품이 유모델러로 1인 개발로 해서 유니티 에셋스토어에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혼자 좀 오래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이후에 받고 저희가 이제 지금 있는 멤버들을 이제 2년 전에 영입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소수의 인원으로 지금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고,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래도 저희가 그 이제 개발자들과 접점을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든 이제 저희 거를 직접 테스트해 보게 하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과 그런 어떤 실제 비즈니스를 이제 연동하면서 오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좀 더 사업을 고도화 시켜야 되는 시점에 왔고, 그리고 좀 더 많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이제 구축해야 될 때가 저희가 이제 왔어요. 3D 투자 아까 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일해왔을 때 다들 멤버들이 또 자기의 어떤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그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그거를 이제 혼자서 어떤 어느 정도 해결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되게 잘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지금 스타트업에서는 되게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그동안 일해왔던 어떤 저희 멤버들과의 어떤 그런 과정을 좀 되뇌어 보면,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좀 되게 그 오픈 마인드로 서로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뭐 틀린 거는 이제 인정을 하면서 서로 이제 발전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밑받침 되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좋은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서비스까지 개발할 수 있는 저희 단계까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개발자 서비스를 구축해줄 그런 분들과 이제 저희가 이제 3D 모델링 기술 기반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3D 모델링 기술을 함께 더 개발을 고도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개발자분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가 제가 개발자 출신인데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비즈니스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그런 어떤 총괄 하실 분들을 저희가 이제는 이제 뽑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질 위에 자신의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희와 잘 시너지를 일으켜서 정말 세계적인 어떤 메타버스 창작자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지원해 좋을 것 주십시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없던 것을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팀끼리 소통도 잘 돼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났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다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소통적인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른 소통할 수 있는지, 빠르고 열린 소통.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thinking out of the box라고 보통 하죠. 그냥 한 가지 생각으로만 하지 않고 소통이나 이런 좀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열리게 생각하면서 좀 능동적으로 잘 일을 하는 사람들 좀 보통 이제 저희 직방에서는 좀 찾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저희 이 소마 팀에서는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새로운 것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없던 것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냥 항상 해오던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보통은 지금 만들어내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이거는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열린 생각을 가진 게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가장 중요한 인재상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직방도 지금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서 직방 채용 사이트를 검색하시면은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이 되게 필요한 또 일인 거죠. 네네. 네,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가우디올랩 옆에서 소개해준 두 내용 그냥 복붙하면 되고요. 네, 그런 인재를 찾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재상을 저희는 파이틱이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 채용 그 커리어 페이지 들어가면은 각 그 7개의 키워드로 어떤 인재상이다라는 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위에 상단에 써 있는 메시지가 우리는 좋은 소리를 만들고 좋은 소리는 우리를 만듭니다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요. 소리에 진심인 분들이 모여 있는 회사이고요. 그 진심이 우리가 어려웠을 때,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결국 끌고 가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 음향 박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뭐 기획, 마케팅, 뭐 영업, 뭐 HR, 뭐 백오피스 다 계신데요. 특이하게도 모두 소리에 진심인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세요. 그래서 PM이신데 실제 재즈 가수여서 CD 음반을 내신 분이 있는가 하면 집에 악기가 수십 개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계시고 DJ를 취미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오피스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그 소리에 진심인 분들이고, 이를테면 이것도 홍보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마케팅 팀이 오늘 여기 나온다고 해서 이 특별히 티셔츠를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가우디오 랩을 제 목소리로 한 것을 이제 그 지문 프린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모든 디테일에 대해서 소리에 진심인 분들이 모여 있는 회사이고, 그래서 평소에 음악이나 오디오, 악기 이런 것들에 취미 있으셨던 분들이면 가우디오 랩과 아마 합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티셔츠.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질문은 다 끝났는데 이제 Q&A를 좀 받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질문 4개까지 나왔는데 올해는 5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세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일단 이 시스템상으로 들어온 질문이 이런 무대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 같은데 그 MBTI가 궁금하시다고. MBTI 좀 느낌이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예. 대표님부터 네, 간단하게 저는 네 글자로. 네 개잖아요. 4개 중에 3개가 맨날 바뀌어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INTP랑 INTJ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가 MBTI가 이제 트렌드인 건 아는데 제가 그거를 크게 관심 있어 하진 않았거든요. 그걸 그래서 제가 저도 앞에 나인 것 같아요. 앞에 나인 것 같은데 그 뒤에 3개는 저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기억하고 해본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걸 그냥 해보고 재미로 그냥 치부해 버려서. 근데 이제 그 트렌드인 건 아는데, 근데 뭐 제가 좀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약간 혼자서 컴퓨터와 지낸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약간 앞에는 I였고, 이게 또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또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그런 것들도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직접 부딪혀 보면서 이게 저도 좀 뭔가 2년 전, 3년 전에 저와 지금을 비교하면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런 말 좀 많이 듣고요. 그래서 아마 아이도 약간 이 아이 사이에 있지 않을까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생계형 E라고 하더라고요. 생계형 E. 예. 생계형 E이신 것 같고요. 네, 저는 10년 동안 변함없는 ENFP입니다. ENFP? 네. 저도 ENFP. 네, 저도 안 물어보셨지만 ENFP고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시스템상으로 들어온 거는 없어서 그 플로어에서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앉아 계신 분 중에 좀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그러면은 질문하시라니까 도망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이 좀 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게 그 가우디오 하나씩 좀 짧게 드릴게요. 그 영화 보면은 돌비가 꽉 잡고 있는데 저도 어제 탑건을 이제 돌비로 예약을 했는데 돌비가 그 극장을 잡은 것처럼
가우디오가 메타버스를 잡는 그 로드맵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 많은 분들이 뭐 투자가 됐던 이제 주변에서 경쟁사가 누구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돌비라는 회사를 댈 수밖에 없는데요. 돌비가 사실 이 시장을 이제 완벽하게 독점을 하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그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돌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가 현재 그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돌비는 굉장히 프리미엄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만들었고 훌륭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유튜버들이 돌비를 쓸 수는 없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비싼 장비 툴을 구입을 해야 되고 많은 트레인드한 사운드 엔지니어를 고용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그 일반인들도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일한 기술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기술들로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다행히도 세상은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헐리우드가 중심이 아니고 사실 돌비는 헐리우드가 만들어준 키워준 회사인데요. 1인 크리에이터들이 중심인 세상으로 바뀌었고 그들에 의해서 메타버스라는 세상, 아까 로블록스도 언급해 주시고 제페토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이제 더 이상 헐리우드의 에코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이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컨텐츠의 좋은 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황 대표님은 제가 궁금한 게 제페토에서 옷 한 벌을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다. 네, 그러면은 그 옷 한 벌 만드는 데까지 뭘까요? 그 습득해야 되는 그런 지식을 봤을 때 한 얼마가 걸릴까요? 뭐 하루에 뭐 2~3시간 투자한다고 뭐 가정하면은 그 한 벌 만드는 그 기술을 습득하는데. 습득하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러닝 커브가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스크립트,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우는 부분과 아까 이제 리소스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사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직접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크게 크리에이터를 저는 이제 두 분류로 새롭게 좀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개발자형 크리에이터와 디자이너형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그 개발자형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로블록스의 루아 스크립트나 그다음에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어떤 제페토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직접 게임을 기획을 해서 만드는 것까지 다 해서 이제 올리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제너럴리스트를 좀 제너럴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자이너형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상용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3D 에셋, 그러니까 배경을 만들고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메타버스에서의 크리에이터는 개발자형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3D 모델링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더 쉽게 자기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아까 Z 세대나 알파 세대는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코딩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크게 그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는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에도 많은 게임들이 그런 세대들이나 어떤 그런 젊은 세대들 위주로 이제 게임이 이제 빨리빨리 5천만 개 이상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이제 앞으로 제페토도 그렇게 이제 시장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어떤 코딩의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어떤 그런 스크립트 배우는 것 자체는 이제 점점 더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2~3시간씩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석 달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그런 데서 올려볼 수 있는 걸 하나씩 만들어 볼 수 있고, 그게 익숙해지면 점점 가속이 붙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회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제페토에 투자를 받아서 제페토에 올릴 게임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 어떤 제너럴리스트 개발자 크리에이터 분들이 육성을 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분들이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게임 하나씩, 한 명이 하나씩 나올 수 있게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이제 하이퍼 캐주얼 게임을 나오도록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 하는 데는 이제 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유튜브를 통한 어떤 콘텐츠, 이제 배울 수 있는 콘텐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신다면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습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답변하시는 동안에 그 질문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질문 하나 직방 소마로 온 질문 하나 드리고 또 공통으로 좀 하실 수 있는 질문을 또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공공기관이 메타버스로 자유롭게 재택근무하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예측하시나요? 네, 공공기관에 계신 분이 쓴 것 같은데 공공기관을 떠나서 좀 이런 메타버스로 출근하는 게 한 몇 년 안에 시작될 것이다 이런 좀 예측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시장 조사여도 되고. 예.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직방도 그렇고 이제 뭐 지금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더 대중화돼가지고 모두가 하기 시작해야지 이렇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결정들을 쉽게 하지 못하는 좀 기관으로 생각 들어서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1, 2년 안에는 점점 그런 것들이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움직임들을 보면은 지금은 약간의 좀 다들 눈치 게임이죠. 어디에서는 이렇게 한다, 어디에서 저렇게 한다, 눈치 게임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안정화되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임플로이들이 돌아가는 거를 지금 원치 않나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여러 조사들이 있는데 좀 평균적으로 한 60에서 70%의 임플로이들은 돌아오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 한 80%에서 90% 정도의 이제 리더십, 회사의 리더십들은 돌아와라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임플로이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러면 이 회사 안 있을 거야라고 해주는 회사들이 또 많으니까 그래서 점점 좀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생각보다 빠르게 올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또 데이터상으로 이게 효율적이다라는 게 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 코비드 맞습니다. 때도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은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메타버스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창업가들에게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짧은 조언을 오 대표님부터 내주시죠. 네, 아까 드린 말씀이긴 한데요. 긴 호흡을 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박 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전력을 그렇게 맞추면 생각보다 시장이 안 와서 고생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그 시장에 맞는 기술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창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긴 호흡.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오 대표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도 그 지금 창업하기 전까지 제가 그 이 기술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지냈던 시간이 거의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중간에 직장도 다니고 이제 혼자 1인 개발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창업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트렌드에 너무 급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기술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거기에 좀 이렇게 몰입을 해서 오랜 시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거와 시대가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게임 개발자를 위한 3D 모델링 툴을 만든다라고 계속 이제 했을 때 메타버스가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투자자들 만났을 때는 기술은 괜찮아 보이지만은 이게 근데 시장은 어떻게 되지? 그때는 유니티도 유명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유니티 에셋스토어에 출시를 했는데 에셋스토어가 뭔지도 몰랐고 투자자분들하고는 그런 얘기하는데 시간이 다 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그래도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두 명. 그래서 이제 시드 투자를 받아서 그때 이제 2년 전에 시드 투자를 받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비저너리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지만은 그래도 전 제 기술이 좋아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갈고 닦은 게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시대와 맞아떨어지는 이 순간에 좀 이렇게 폭발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이제 이 정도 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스타트업이 타이밍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얼마나 실력을 키우고 또 방향성을 바르게 잡고 가는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창업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이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긴 호흡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트렌드를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게 하지 않는 게 또 저도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는 약간 메타버스가 한 10년 전에 인터넷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뭔가 특정한 트렌드만 뭐 파고 하면은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그게 이제 뭐 정말 뭔가 렐러번트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확실히 좀 파악을 하면서 일찍 좀 빨리 시작하고 거기에 맞게끔 흐름에 따라서 좀 변화도 갖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제가 마무리 멘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골드러시 속에서 청바지 회사들이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성장한 것처럼 그 메타버스라는 골드러시 속에서 똑같이 또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하시고 모두가 아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